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부부의 5년 테슬라 투자의 성적표를 한번 공유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으냐면은, 저에게 정말 많은 질문을 주셨던 내용들이 또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테슬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해 나갈 테슬라 투자 전략에 있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이슈인 것 같아가지고 영상으로 한번 담아 봅니다. 저희는 5년 동안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평가 자산의 증가, 아직 실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지금 현재 기준의 평가 자산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죠. 평가 자산은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5억 1,300만 원의 수익이 현재 났다. 그래서 평가 자산의 상승이 있어 왔었다. 야, 테슬라 투자를 5년 했다고 한다면 2020년도부터인데 테슬라 주가가 거의 뭐 굴곡은 심했었고 변동성도 심했었고, 근데 장기 우상향도 아니고 주가가 거의 횡보를 하다시피 하면서 계속 모아가는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은 뭐 평단가도 그렇게 낮지도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고점에도 샀었을 것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5억이 넘어가는 자산 가치의 증가를 만들어냈느냐. 물론 이제 투자를 했었던 보유 수량이 적진 않았었는데, 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초창기 때부터 2020년도부터 해서 많은 현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초기에 이제 액면분할 하기 전에 내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400달러 정도를 했으니까 한 800만 원, 900만 원 정도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의 보유 수량을 이제 만들어낸 것이죠. 자, 그런 이제 모아가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 왔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이제 5억의 수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야, 그거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 수량을 그냥 엔비디아에 다 넣었으면 완전히 초대박이 났을 건데 좀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정말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너무나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3,669주인가요? 이 보유 수량을 그대로 이제 5년 전에 엔비디아에 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인데, 저희가 엔비디아의 주주입니다. 물론 이제 15주밖에 이제는 없는데 120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액면 분할을 3대1 하고 10대1 액면 분할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평단가가 자그마치 11.8달러입니다. 그리고 1,050원대에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차익만으로도 거의 35% 가까이 나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15주를 170달러 기준하면 거의 20배가 올랐다. 그리고 138달러에서 150달러 사이에 매도를 했었던 그 엔비디아의 이제 5주도 16배에서 17배의 수익을 내고 이제 팔았어요. 와, 그러면, 야, 그때, 이제 매수를 했었던 수량을 훨씬 더 많이 높였으면은 지금 너가 테슬라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벌어다 들인 수익보다 많았을 건데 안타깝다. 너 잘못된 투자를 한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자, 11.8달러에 그 내주를 샀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그것이 정말 패착에 가까운 투자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11.8달러에 내주든 한 주든 사놓고 난 뒤에 이것이 30%만 올라도, 여러분 50%만 올라도, 여러분 소위 말하는 불타기 있죠. 이거 쉽게 하실 수 있나요? 저희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자, 저희가 현금이 생겼을 때 11.8달러에 사놓았던 이 엔비디아 주가가 45달러를 기록을 합니다. 이제 그때는 훨씬 더 많은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투자를 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11.8달러로 사놓았다 보니까 이게 그 기억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3배 반, 4배 가까이 올라간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서 앞으로 엄청나게 잘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100달러 이야기, 200달러 이야기 막 나오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12.8달러 이 덫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투자하고 계시는 자산 중에서 맨 처음에 샀던 이 주가에서 4배, 5배가 올라간 주가에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게 거의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보니까 엔비디아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계신 우리나라 주주분들이 잘 안 계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11.8달러에 샀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한 5천만 원치를 샀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40달러, 50달러를 가면은 아마 그 전에 벌써 매도를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엔비디아도 언제 어느 순간에 무너지지도 모르고, 그리고 2년 동안의 행보디아 소리를 들었었어요. 저희도 131달러 이제 액면분할 전에 그렇게 처음에 샀었을 때 2년 동안 행보디아 소리를 들으면서 온갖 리스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40달러가 올라갔었을 때 100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그때 주가가 또 오랜 기간 동안 하락도 하고 횡보를 했었던 기간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섣불리 그것을 만약에 처음에 보유 수량을 많이 가져갔었을 때 이것을 계속 홀딩하고 있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엔비디아에는 공부를 거의 안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실적 시즌이 언제 시작되고 실적 발표일이 언젠지, 그리고 젠순왕이 나왔던 가이던스를 단 한 번도 듣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비중을 많이 실어간 상태에서 주가가 올랐을 때 이것을 지금까지도 계속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희박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야, 그때 엄청나게 샀어야 되지 하는 건데, 엔비디아의 투자의 주가 흐름을 본다면은 절대 테슬라처럼 모아갈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단 3, 4개월도 단 한 분기도 주지 않을 만큼 갭 상승이 4번, 5번 되면서 그냥 주구장창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처럼 모아가는 투자를 할 수가 없었어요. 11.8달러에 사놨는데 70달러, 80달러에 못 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 돌이켜보면은 40달러에도 샀었어야 되고 70달러 때에도 샀었어야 되고 80달러에도 샀었어야 되고 얼마 전에 120달러에도 샀었어야 됩니다. 138달러 때 매도해서는 안 되고 그때도 모아갔어야 되는 건데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11.8달러에 사놓으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은 높죠. 수익률은 어마무시합니다. 2000%죠. 근데 수익금 자체를 높여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적합했던 투자 자산은 저희에게는 아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50%만 올라가도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둬야 돼. 이거 평단가 더 높이고 수익률 줄어드는 거 이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 계좌 개설합니다. 근데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평단가는 엄청 높아지는 것이고, 그러다가 한 10% 갑자기 떨어지면은 1, 2년 동안 아주 제대로 이제 보유를 하면서 벌어뒀던 이제 그 수익 부대에서 수익률 모두 다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타기가 10%, 20% 올라갔을 때 가능한 이야기인데 4배, 5배 올라가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impossible.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가서 그때 투자를 했었으면 지금보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을 건데 생각을 1도 안 해요. 왜냐? 그때로 돌아갔었을 때도 엔비디아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로 큰 돈을 벌어 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낮은 가격대에 사신 분들도 매도를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제 영상에서 글을 올려주신 분들도 계실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는,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 이제 걸어 다니다 보면은, 창고 대방출이라고 해가지고 70%, 80% 세일하는 그런, 마트들이라든지 그런 옷가게들 같은 경우를 경험을 하시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그때 같은 불과 한 달 전에도 정가로 팔았던 가격이 80% 세일해서 오니까 엄청나게 주워 담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테슬라는 2023년도부터 2025년도 올해까지도 그 창고 대방출의 세일을 해 왔었죠. 그 기회를 주었던 투자 자산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아가는 투자를 했었죠. 그래서
자그마치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서울 부동산도 매도를 하고 2,500주 정도를 추가로 모았어요. 그 전에는 약 1,200주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가 창고 대방출을 하는 세일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모아가는, 당연히 이제 공부도 많이 했었죠. 집중적으로 모아가면서 2,400주를 더 모았고 그 덕분에 5억이라는 수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뭐 팔란티어, 저희가 10달러에 1,000만원에 사서 12달러에 매도를 했잖아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자산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별로 높지가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자, 그렇게 투자를 했잖아요. 테슬라 투자를 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또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불타기도 할 수 없어. 자, 그러면 또 다른 자산을 찾아 산발리로 떠납니다. 자, 그렇게 계속 그럼 또 돈을 벌어요. 얼마 넣겠습니까? 이게 위험 자산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주식 투자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을 해가지고 일정 부분의 퍼센테이지의 어떤 수익을 거두는 것도 힘든데 그 수익을 거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불타기를 못 합니다. 그럼 또 다른 자산을 찾아 떠나죠. 자, 그때 일어나는 문제가 이게 계속 그렇게 전지전능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돈을 계속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한번 고꾸라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 나가는 전체 원칙이라든지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업의 펀더멘탈이 아닌 투자의 펀더멘탈이 무너져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다른 자산들을 찾아 산만들을 하면서 이제 효과를 보고 있다가 이 기존에 이제 수익을 벌어들였던 그런 자산들이 또 고꾸라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 경우에 또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산 투자의 장점도 물론 있는데 이게 단점도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자산, 특히 어떤 변동성을 좀 가지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제대로 된 멘탈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그런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노하우를 단연간 습득을 한 투자 자산이 있다. 그래서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하우를 가지는 자산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다른 자산을 통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전체 수익률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수익금으로 봤었을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유일한 자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투자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금, 그러니까 평가 자산 자체를 높여 나가는 데 있어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산이 아이러니하게도 테슬라였다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평단가의 훈장이라고 있죠. 수익률의 훈장. 이게 평단가가 이제 낮아졌을 때 여기에서 오는 만족감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이것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평단가는 국세청에 여러분이 신고를 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투자를 하셨네요. 절세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깎아 드릴게요. 이렇게 하지도 않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 그래 잘했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평단가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이 만족을 하는 그 자기 만족의 수단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닌 것이죠. 근데 평단가라는 것을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엔비디아의 투자 사례처럼 이게 더 모아가지를 못합니다. 평단가 올리는 것이 싫으니까. 그리고 수익률 한 200% 났는데 이번에 비중을 크게 실으면 그 수익률이 30% 줄어들어요. 이거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문제점도 발생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이 없고 오히려 주가가 올라갔었을 때도 상승 흐름을 탔었을 때 내 평단가에 상관없이 또 그때도 모아갈 수 있는 투자 자산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매우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비중을 한껏 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저점을 만들어 나가는 기회를 주는 자산이라고 했었을 때는 더더욱 좋은 것이잖아요. 저는 그것을 테슬라라고 생각하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안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연례 행사를 어김없이 주었던 테슬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저는 기회라 생각하고 남들이 굴욕감을 주고 조롱과 비난을 하더라도 그때 집중적으로 모아갔던
그래서 150달러에도 500주를 한 방에 넣었었고, 102달러 때부터 와이프는 300주를 모았었고, 140달러, 150달러 할 때도 그때부터 200달러 초반대까지 1000주를 모았었고, 야, 이것이 엔비디아를 12.8달러에 더 많은 보유 수량을 가지고 2000%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수량을 더 넣는 것보다 테슬라의 주가 상승률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큰 평가 금액의 상승을 만들어 줬다. 되게 신기한 케이스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너무나 과도한 분산 투자를 하지 않고 불타기를 전 세계적으로 잘 못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올랐다 그러면은 다른 자산을 자꾸 찾으러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절대 성공 확률이, 그리고 더 많은 수익률을 또 말씀드려요. 수익률이 높다 하더라도 실제로 벌어들이는 수익금은 높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테슬라 투자로 5억을 벌어다 주었던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테슬라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냥 마냥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는 것보다 이 친구처럼 기회를 줄 때 한번 공격적으로 모아 나가는. 근데 테슬라는 그렇게 연례 행사처럼 할인 행사를 줬다가 아주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정말 그것이 한번 주가가 빠지고 난 뒤에 장기적으로 계속 그 주가에 머무면서 하향 곡선을 그리거나 횡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불과 10거래, 20거래, 좀 길면은 2달 만에 그냥 바로 올려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번에 210달러까지 떨어졌잖아요. 367달러까지 2달 만에 올라갔습니다. 그게 몇 퍼센트냐? 75% 가량의 상승을 2달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210달러 때 왕창 모아갔었으면은 엔비디아를 모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5년 동안 투자를 했고,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노하우를 좀 터득한 것 같고, 그리고 평단가를 높이는 작업을 오래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처럼 40달러, 50달러, 70달러 때 못 샀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테슬라도 그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이제 모아가는 기회 자체가 없을 수 있겠다. 하지만 그때도 모아가는 힘을 기르려고 평단가가 높은, 말도 안 되는 가격에도 저희는 모아가는 훈련을 또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 투자가 생각보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뭐 조롱과 비아냥도 계속 있잖아요. 자, 그런데 조용하게 모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조롱과 비아냥을 하는 분들보다 더 많은 수익금을 얻어갈 수 있다. 수익률은 몰라도. 자, 그런 측면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고, 그리고 한번 테슬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마냥 주가가 올라가기만을 바랄 필요가 없고, 기회가 왔었을 때,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을 때 내가 어떻게 투자 방향을 한번 잡아볼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